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 건데, 실용적인 것만 보면은 정적분 계산법만 배우면 돼요. 정적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쓴 거는 부정적분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인테그랄 기호 옆에 a와 b를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a를 아래 끝, b를 위 끝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읽을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읽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했듯이 실용적인 것만 보면은 계산법만 배우면 되거든요. 편의상 대문자를 미분한 게 소문자, 이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많이들 써요. 큰 함수를 미분해서 작은 함수가 됐다고 치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작은 함수를 적분한 게 큰 함수였잖아요, 그쵸? 부정적분하면 물론 c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큰 함수를 구해서 b를 대입한 값에서 큰 함수를 구해서 a 대입한 값을 뺀다, 이런 식의 이제 계산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쟤를 이렇게 정의하자, 이런 식으로. 적분 상수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상수값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분 상수값은.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표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표기법에 불과한 거니까 뭐 중간 것도 알아는 두시고요. 실질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산법, 이래 버리면은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 dx, 이런 게 정적분이고요. 2x를 적분한 게 x제곱이죠. 물론 상수인 c가 붙긴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c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안 붙여요. 이렇게 구한 값에 지금부터 나는 윗끝 3, 아래끝 1. 무슨 얘기죠? 3을 대입한 값, 3을 대입하면 이게 3의 제곱 9 나오죠? 에서 1을 대입한 값, 1의 제곱은 1이니까요. 를 뺀 값인 8.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정적분은. 이해 가나요? 하나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y dy는요? 2y를 y에 대해 적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이것을 갖고서 c는 무시하고 3과 1을 대입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3의 제곱 9에서 1의 제곱 1을 뺀다 해서 8 나오지 않을까요? 즉 무슨 얘기죠? 보다시피 이 정적분과 이 정적분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데? 인테그랄 2x dx랑 인테그랄 2y dy는 분명히 달라요. 왜냐고요?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고 얘는 y에 대한 2차 함수니까요. 다시 한번, 얘는 뭐예요? 하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c잖아요. 얘는요? 얘는 y제곱 더하기 c고요. 물론 이 c랑 저 c랑 같을지 다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씁시다. 따라서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정적분은 어때요? 윗끝 아래끝이 같고 함수의 그 모양이 같으면요, 결과가 같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에서는요, 이 뒤에 있는 문자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et dt 값 역시 똑같이 8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문자를 내 마음대로, 요 문자 두 개를 내 마음대로 똑같이 pp, qq, ww 바꿔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정적분은. 근데 부정적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 가나요?
자, 일단 계산적인 것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왕창 어려운 건 하나 할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의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몇 가지 성질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이건 뭘까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얘는 분명히 얘를 적분한 게 대문자 fx니까 이걸 구한 뒤 a와 a를 대입하는 개념이라서 fa에서 fa를 뺀다 하면 당연히 0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이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해가죠? 두 번째는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상수 값이, 정적분 값이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적분을 하면은 대문자 fx가 나온 뒤 각각 b와 a를 대입하는 개념이라서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모양일 거고요. 똑같은 함수니까 당연히 적분한 값도 적분한 모양도 똑같겠죠. 대신에 얘는 대입하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fa에서 대문자 fb를 빼는 모양 아닌가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대입한 값에서 아래 대입한 값을 뺀다. 보다시피 어때요? 빼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뭐겠습니까? 둘은 어떤 관계? 부호가 반대인 관계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저걸 이제 구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윗끝과 아래끝이 서로 이렇게 바뀌면 구간이 뒤집히면 부호가 바뀝니다. 이해 가나요? 세 번째는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 값과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라는 정적분 값.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은 간단하게 뭐라고 쓰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대문자 fx를 구한 뒤 b와 a를 대입하는 개념이니까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거고요. 그쵸?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는 대문자 fx를 구해서 c와 b를 대입하는 개념이라서 이건 대문자 fc에서 대문자 fb를 빼는 개념이에요. 그거 두 개를 덧셈하시오 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랑 이렇게 소거되지 않나요? 두 개가? 그쵸?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대문자 fc에서 대문자 fa 빼모에 남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겠냐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얘는 뭐겠냐는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뭘까요? 네, 이거죠. 즉 이건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걸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피적분 함수가 똑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인테그랄의 윗끝과 한 인테그랄의 아래끝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체가 돼요. 어떻게? 남은 아래끝과 남은 윗끝을 갖고 말이죠. 이렇게 라는 성질입니다. 이 중에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넓이를 배우고 나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번과 3번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되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2번은 넓이로는 좀 힘들 테니까 일단 2번은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세 가지 성질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정적분이 뭐에 쓰는 건지 얼만큼 활용성이 있는지를 떠나서 일단 단순 계산법만 배워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이 계산만 죽어라 반복하면 되긴 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계산이 더 숨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죽어라 반복하면 됩니다. 되는데 적분 대체 왜 배워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재 146쪽에 보시면
146쪽에 그 3번 보여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보여요? 요 개념이요. 보다시피 1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7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개념. 한 장, 거의 한 장 가깝게 개념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게 좀 빡세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면은 와, 적분이 정말 쓸만한 거군요.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이 다소 어려우니 노약자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시청을 금합니다. 일단 하나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는 가로축보다 위에만 그려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어떤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만 나온다고 일단 가정을 하나 합시다. 알겠죠? 이게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라면은 당연히 가로축의 이름은 x축인 거예요. 그쵸? 내가 이거를 t라고 바꾸면요, 이렇게 y는 ft라고 바꾸면요, 이때는 가로축이 당연히 t축인 거죠. 자,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하나 가정합시다. 일단 어떤 걸 가정한다고요? 적당히 y 좌표가 양수인 애들을 일단 하나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보다시피 위에만 그려져요. 보다시피 이해 가죠? 적당한 상수, 이렇게 생긴 상수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상수 함수?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원래 우리 보통 이게 좌표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3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 하면 x는 3이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죠? 근데 이게 지금 축이 t축으로 지금 바뀌었죠, 현재. 그럼 이 방정식은 t는 3이 되겠네, 이제. 이해가? 이름이 바뀌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 방정식을 t는 a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이게 수직 직선 모양들은 전부 다 t는 a, t는 b, t는 땡땡 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해 가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일단 가로축 t축과 저 세로선 t는 a라는 직선, 그리고 저 위에는 함수 y는 ft가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움직이는 가변적인 직선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이기 때문에 t는 얼마. 근데 여기 이게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변수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를게요. 얘를요, t는 x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잘 생각하세요. 가로선 직선입니다. 세로 두 선도 직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윗뚜껑 지붕, 얘는 뭐 곡선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4개의 선, 다시 할게요. 바닥과 기둥은 직선이고요, 천장만 곡선일 수 있는, 이렇게 둘러싸인 이 4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이 넓이는 무엇에 따라 넓이가 바뀌죠? x값에 따라 넓이가 바뀔 거예요, 계속.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뭐 x가 3일 때의 넓이, x가 4일 때의 넓이. 그러면 이게 3, 4, 5, 6 이게 바뀌면은 t는 3, t는 4, t는 5, 이 세로선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넓이도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머지 3개는 고정이거든. 나머지 3선 움직이지 않아. 이 하나의 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우로. 그러니까 이 넓이는 분명히 x의 값에 따라 넓이가 바뀌는, 즉 x에 관한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넓이를 sx라고 부르겠습니다. x에 관한 함수니까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벌써부터 짱나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현재까지 이해 가는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고정선 y는 ft라는 함수 x래 t지 t는 a라는 직선 그리고 가로축인 t축 이 셋은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가 변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t는 x 해버리면은 이 넓이가 s의 x램에 발음 조심해야겠다. 거기서 거기에 발음이 그치? s의 x램에 그럼 만약에 이 가로선이 세로선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만큼 이동했다고 쳐볼게요. 조금 더 이동. 얼마만큼 이동? h만큼 이동.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t는 x 더하기 h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깜장 3개랑 빨강 선 이렇게 넷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라고 쓰는 거죠 이제? s의 x 더하기 h 아닌가요? 그 넓이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빨간 선과 까만 거 3개 이 큰 초가집 모양 이 넓이는 얘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이 넓이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 빗금치 넓이가 s, x 더하기 h에서 s, x를 빼는 값입니다. 또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넓이라는 값은 요게 이제 일단 가정하기를 아까 내가 이제 그 위축 위에만 존재라고도 했지만 편의상 이것도 연속이다라고 일단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연속. ft라는 함수는 연속이면서 일단 t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연속이다라고 하면요. 이 안에서 어떤 폐구간을 잡으면 분명히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의 정리죠. 폐구간을 잡으면요. 연속인 함수는 폐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x부터 x 플러스 h까지라는 폐구간을 잡으면요. 여기가 최대값 아닌가요? 대문자 m.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소문자 m. 이것도 이해 갑니까? 반드시 이 안에서 x부터 x 플러스 h까지 그치? 이 폐구간 x부터 x 플러스 h까지에서 이 ft라는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쵸? 네, 여러분 보기 좋게 그냥 지금과 같은 모양이면은 저 왼쪽이 최대고 오른쪽이 최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빗금친 넓이는 어떠냐면요. 가로는 h짜리, 세로는 이 소문자 m짜리. 그 직사각형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이게? 빗금친 넓이가? 무슨 말인지 가요? 이 빨간색 빗금친 게 이 까만색 빗금친 것보다 크지 않겠냐고요. 이해 가요? 똑같이 본다면은 세로가 대문자 m짜리, 가로는 h짜리. 이 직사각형보다는 작지 않을까요? 이 색깔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 이해 가요? 빨간색 색칠한 부분 넓이가 얼마라고요? 이거잖아요. 이 값이요. mh 이상 대문자 mh 이하일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것도 이해 가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작은 거 직사각형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 함수가 어떨지 모르니까 함수가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최대 최소 똑같은 값인데 뭐 어때? 그치? 이해 가나요? h는 보다시피 폭을 의미했던 값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이 부등식을 h로 나눠버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양 어디서 봤던 모양 같죠? 왼쪽은 m만 남고 오른쪽은 대문자 m만 남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제 저 h라는 폭을
0으로 보내는 겁니다. 리미트 h를 0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선을 고정시켜 놓고 빨간색 쪽을 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h 0으로 보낸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요 길이에 수렴할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요? 왜냐면 파란색 선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치? 파란색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긴 t는 x라는 직선이었죠? 빨간색을 점점 이렇게 보낼 거거든, 계속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폭을 0으로 보내는 개념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수가 원래 이런 모양이라고 쳐도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였던 게 옮겨질 때마다 최대값은 안 바뀌는데 최소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최대와 최소가 같은 값에 수렴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최대와 최소는 둘 다 어디에 수렴할까요? 이 값이 뭔데? 이 함수 t에다가 뭘 대입한 값? x를 대입한 값이죠. 이 높이가 바로 fx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h 0을 붙이면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둘 다 fx에 수렴해요. 얘도 fx에 수렴하고요. 얘도 fx에 수렴한다고요. 그럼 앞서 배웠던 조임 정리에 의하여 얘 역시 fx에 수렴하는 거죠. 이해 가요?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 x 플러스 h에서 sx를 뺀 게 fx에 수렴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였지? 그 도함수의 정의 아니었나요? 그래서 뭐예요? s를 뭐한가? 미분한 도함수가요, fx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넓이를 미분하면 함수예요. 그렇죠? 넓이를 미분하면 함수입니다. 그렇다면은 넓이는 뭐죠? 적분이겠네. 부정적분. 편의상 우리 했던 거, 대문자를 미분한 게 소문자단다 한다면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그쵸? 따라서 넓이는 뭐예요? fc 플러스 c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저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구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SA가 얼마일까요? SA가 무슨 뜻이야? 이게 A라는 거 아닌가요? SA, A. T는 A? 무슨 얘기야? 파란색 선이 저 왼쪽 깜장색 선이랑 붙어버린 겁니다. 넓이가 얼마입니까? 0이죠? 이건 0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해가요? 양변에 대입하면 뭐예요? SA는 FA 더하기 C인데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C가 뭐예요? 마이너스 FA 아닙니까? 이해가요? 이게 0이잖아. 0. C가 뭐예요? 마이너스 FA. 따라서 SX가 뭐예요? 얘 더하기 C인데 C가 이거라며. FX 빼기 FA인 거죠. 그러니 SB가 뭐니? 라고 하면요, 여기에 B를 대입한 FB 빼기 FA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SB. SP? 이게 B지. 따라서 무슨 얘기야? y는 ft라는 함수에 t는 a라는 지점부터 t는 b라는 지점까지 t축, 이렇게 넷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뭐랑 똑같아? 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fb에서
FA를 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에 축 이름을 원상복구합시다. 이거 원래 X축 아니었나요? X 이렇게 말이죠. 그럼 됐죠.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리가 없네. 가로축, X축, 적당한 함수 하나가 이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X는 B라는 직선이 있어서 이 넷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라지 fx를 구하여 얘를 대입한 값에서 얘를 대입한 값을 빼면 돼요. 그래서 적분에서 대입한 값을 뺀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기호화한 겁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은 제일 많이 보게 될 기호가 이겁니다. 다 같은 뜻이니까 문제에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 정적분은 뭐와 연관됐어요? 넓이랑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 갔어요? 지금 내가 함수를 위쪽으로 세팅한 이유가 뭐냐면요, 넓이라는 거를 직사각형 넓이 사이에 있다고 나타나. 그치?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h고 세로가 fx짜리였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어야 이 세로의 길이가 fx인 거지,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면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fx인 거예요. 이해가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해야지 이게 실제 길이가 양수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요, 그냥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요, 그냥 정적분하면 이게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146쪽에 있는 3번에 있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땠나요? 다 이해 갔나요? 그쵸? 이걸 안 보고 처음부터 써봐 하면은 못 쓰겠죠. 사실은 보고 써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정도. 그리고 자세한 넓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거의 맨 마지막 단원쯤 가서. 그때 가서 좀 더 심층적인 넓이를 다룰 거고, 일단 여러분은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 함수가 위에 나왔어. 그래서 XA라는 직선, XB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진대? 이 빗금친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실제 계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런 표기법을 쓰기도 하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래? FB에서 FA 빼기. 이걸 지금 방금 증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증명.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x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x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죠? 얘는요, 인테그랄 이 값, 정적분 값은요, 참고로 음수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넓이에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넓이로 본다면은 양수만 쓸 거니까 여기 보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넓이로 본다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 적분 세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아래쪽은 음수 넓이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해 가나요?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대충 상상이 가요? 뒤에서 뭘 배울지? 그렇죠. 그래프가 뭐 위, 아래, 위, 아래 나오는 거죠.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시오. 이 넓이도 구하고, 이 넓이도 구하고, 이 넓이도 구해서 합치시오.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분하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이라면 얘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적분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합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개만 하고, 이제부터가 이제 즐거운 시간이야. 이 정적분 넓이 구하는 것부터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야. 공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일단 간단하게 기본 문제 10-1번 149쪽. 요거 한번 손대 봅시다.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곱셈 모양을 미분하는 건 배우지만 곱셈 모양을 적분하는 건 배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 무조건 전개예요.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죠? x 세제곱 빼기 1 나오죠? 이거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인테그랄 해주시면 됩니다. x 세제곱을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인 거 이해 가죠? 1은 마이너스 x고요. 그쵸? 상수는 안 구한다고요. 상수를 구해서 해도요, 어차피 이거를 빼기 하다 보면 상수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상수에서 보통 안 써요. 상수는 안 쓰고 요거만 쓰고 나서 0, 1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였죠? 1을 대입한 모양에서 0을 대입한 모양을 뺀다 했잖아. 그치?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그쵸? 0을 대입하면요, 0이잖아. 0 빼기 0. 이거를 빼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이해 가죠? 벌써 조금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 커피 냄새? 무슨 냄새가 나? 응? 냄새가 나지. 너희들은 앞으로 분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겠구나라는 식으로. 그치? 응? 이 적분은 저게 짜증나요. 안 그래? 응? 안 그래? 여기 분수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 2분의 3. 이게 지금 단순해서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가장 단순한 모양만 보여줘?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를 정적분하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은지 보여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라는 이 함수에 각각 2분의 5와 2분의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얘 앞에 같은 것도 4분의 1 곱하기 2분의 5의 4제곱 4제곱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5의 세제곱, 이걸 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이제. 그러니 계산이 어마어마하죠, 정적분은. 예. 아주 심플한 거 하나만 보여줬잖아. 얼마나 심플해, 그치? 아주 심플한 거 하나에도 계산이 벌써 장난 아니죠. 예, 정적분부터는 계산량이 엄청날 겁니다. 평소에 좀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조만간 이 과정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가서 멘붕에 안 빠지도록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쓴 연습을 좀 하라고요. 그래서 2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플러스 1 곱하기 t제곱 빼기 1입니다. dt.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정적분은요, 문자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t가 거추장스러우시면 저거 x로 고쳐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나 같은 거라고요. t를 모두 x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같은 거라고요. 정적분은 돼요. 부정적분은 안 돼도 정적분은 돼요.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뺄 거기 때문에. 이해 가죠? t로 나왔다고 이건 뭐야 라고 하지 말고 문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개해야죠. 저걸 한 번에 푸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빼기 1인 거 이해 가죠? 와, 벌써 나왔네. 이해 가죠? 전개한 거, 그치? 이거 정적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2까지. 그러면 요거 3차니까 4분의 1 x 세제곱 되겠네. 더하기. 요거 2차니까 3차인 3분의 x 세제곱 빼기. 요거는 2분의 1 x 제곱, 요건 빼기 x가 되길 거야. 그치? 여기에 뭐 대입해요? 2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2의 4제곱 16에 4니까 4 플러스 2의 세제곱 요거 3분의 8 나오죠? 빼기 2의 제곱 4니까 빼기 2고요. 빼기 2 라는 값에서 뭘 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거 4분의 1 나오고요. 빼기 3분의 1 나오고요. 빼기 2분의 1 나오고 더하기 1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빼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 미적분을 가잖아? 내가 미적분 풀다가 수학책 몇 번 집어 던졌거든, 이렇게. 연마하고. 계산하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다 했는데 틀렸대. 왜 틀렸지 보면은 막, 더하기 하나 실수해서 막. 미쳐요, 사람이. 적분이 워낙 더러워서. 지금은 정말 편리한 줄 알아. 왜? 니들은 다 함수 하면 돼. 생각을 해봐라. 나중에는 여기다 뭐 나올 것 같아? 사인도 나오지, 로그도 나오지. 여기에다가 막 파이와 이런 거 대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사인 파이가 얼마였지? 이러고 있다, 이제. 미쳐요, 이제 뒤에 가면, 미적분 가면은. 숫자가 엄청날 거라고. 이거는 편리해. 개 편리한데? 이건 게다가 앞에 정수가 다 지워지는데, 이렇게?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이지, 이거 그치?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그치?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 3분의 9, 3이네. 편리하네.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쵸?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요 1은 마이너스입니다. 빼기 1, 그쵸? 다 지워지고 요만 남잖아, 보다시피. 4분으로 통분해야겠다, 그치? 3, 이거 2네? 그럼 통분 8이고요. 이거 빼기 1이고요. 더하기 2죠?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적분부터는 이제 계산이 어마어마할 테니 각오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상시에 글씨 좀 잘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틈날 때마다 나는 지금도 글씨를 써요. 요즘은 또 태블릿에다 항상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틈날 때마다 글씨를 쓰거든요. 계속 글씨 연습하는 셈치고 쓰는 거지. 10-2번 요런 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고 여기가 2 여기에 접하는 모양 함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요게 3차 함수로서 만약에 3차 함수 계수가 1이라면은 이 식을 굳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0에서 통과했으니까 0은 1차 2에서 접했으니까 2는 2차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전개하면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이해가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겁니까? 요 색칠한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적분해서 넓이 구한다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공식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제 미치고 팔짝뒤를 누르신 거죠.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가, 이렇게 말이죠. 2차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몇 개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구해야 할 넓이 부분은 다 X축 윗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원래 이거잖아. 가로축과 세로선 2개, 그리고 지붕 하나, 그치? 이렇게 둘러싸인 게 정적분이라며. 근데 가끔은 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폭삭 무너져서 그래프가 이게 X축에 딱 붙을 수도 있지 뭐. 그럼 여러분은 상상하셔야 돼. 원래 기둥은 X0과 X2겠구나 라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 넓이가 얼마냐면요,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를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4X를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4분의 1 X 4제곱과 요거는 3분의 4 X 세제곱과 2X제곱, 이거에 각각 2와 0을 대입하는 거죠. 와,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뭐겠어요? 0을 대입하는 겁니다. 0을 대입하면 0이거든요. 천만다행인 게 2만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2의 4제곱 16이니까 이건 4고요. 빼기 8, 4, 30이니까 3분의 32 더하기 4, 2, 8이죠. 여기서 0 빼는 거죠. 이렇게. 뭔 얘기야? 12에서 3분의 32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3분의 36 빼기 30이니까 4 나오겠다. 이해가죠? 이해가요? 안 가요? 자, 이것을 나중에, 뭐 지금은 좀 힘들고요. 나중에 이걸 공식으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3차 함수 쪽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이 폭이 얼마죠? 폭의 길이가 2죠? 그래서 공식 중에 뭐가 아니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3차 함수는 몰라도 좋아요. 특히나 이런 모양. 많이 나오긴 하지만 몰라도 좋습니다.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폭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a는 이제 최고차인 계수인 1을 의미하는데요. 12분의 1 곱하기 폭이 2라며 2의 4제곱 16. 이게 넓이에요. 3분의 4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꽤 많이 배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좋아요. 이거는 사실 잘 안 써먹어요. 잘 안 써먹지만 또 누군가는 써먹겠지, 그치? 저런 공식이 있습니다.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폭의 4제곱. 나중에 여러분이 좀 숙달되면요, 이 공식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어쨌든 이런 공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그게 목표가 아니지 뭐. 지금은 정적분 연습이니까 그냥 충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너희가 뭐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육 과정이 필요한 연령대에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쯤, 4학년, 5학년쯤에 연립방정식 비슷한 걸 배웁니다. 연립방정식 비슷한 걸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식 연립방정식은 좀 약간 무식한 연립방정식이에요. 뭐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지우개는 하나에 300원이고 뭐 연필은 하나에 500원인데 둘을 합쳐서 10개를 살 건데 가격은 얼마가 나왔다. 이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걸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그럼 걔들은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그거죠. 연필만 사면은 5,000원. 연필을 하나 빼고
지우개를 하나 추가하면 4,800원. 왜? 200원 더 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추가하면 얼마가 더 싸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4,200원 치였다면 몇 개일까를 구하시오. 를 계산, 노가다로 배운다는 거야. 규칙 찾기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열이 빠지면 되지 뭐. 300x 플러스 500y는 4,200, x 플러스 y는 10. 근데 그게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그 스킬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때 괜히 선행해가지고 나 연립방식으로 한 번에 풀 수 있지롱. 수학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그게. 선행해서 뭐 어디다 쓰려고. 오히려 그때는 추론 능력과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될 그 시점인데 그때 선행하면 뭐 하겠냐는 거거든. 마찬가지인 게 지금은 너희들은 이 완전 엄청나게 이 빡센 이 노가다를 배우는 타이밍인 거야. 지금이. 왜냐면 지금 이거 안 해두면 나중에 힘들어지거든. 계산할 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일단은 이 노가다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까처럼 이 분수에서 어떻게 할 거야? 분모가 같은 것들끼리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 타이밍에 만약 공식 없나요? 공식 없나요? 이래버리면은 니들 나중에 이제 개고생한다 진짜. 10-2번 문제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연습 문제 풀고 뭐 질문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 1과 원점 그리고 2 이 세 군데를 통과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인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거 식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식을 주지 않더라도 절편이 세 군데 다 나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자리? 그럼 x 더하기 1 원점 자리? 그럼 x 2자리? x 빼기 2잖아 그치? 이것이다 한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그만이잖아 그치? 이거 전개한 식이 이거래요 이거 그래서 색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이렇게 놨죠? 통상적으로는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싼 넓이는 보통 저런 식으로 양쪽 넓이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합쳐서. 그럼 보다시피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하면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의 부호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넓이 구할 때는요. 지금 기둥 무너진 거 보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정적분하는 거고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넓이는. 여기에 함수는 이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dx인 거고요. 이쪽 넓이는 그래프가 어쨌든 x축 위에 있잖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냥 정적분 0부터 2까지 둘 다 기둥 무너진 거 보입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 dx 이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분과 이 정적분을 합치면 되는 겁니다. 왕짜증이죠? 그거 하라고. 참고로 난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 풀다 보면 힘들더라고 진짜. 계산이 왕창 넣으면 못 하겠더라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더라 진짜. 근데 여러분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런 무시무시한 계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웬만큼 나와도 쫄지 않고 하죠. 이해 가나요? 앞에 마이너스 보였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마이너스에 자 일단 0을 대입하면 000이죠. 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할 거 이렇게 뺄 거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플러스 1이겠다. 그치? 여기 앞에 정적분 값이고 뒤에 있는 거는 2를 대입하면요 16이니까 마이너스 4, 8, 3분의 8 2를 대입하면 4죠.
에서 0을 대입하면 또 000이란 말이에요. 그쵸? 땡큐죠. 0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쵸? 이걸 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빼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만 남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4분의 1과 빼기 3분의 1과 더하기 1만 남는 거고. 뒤에 거는 빼기 0 지우고 요 앞에 거만 남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1 지운다고 치고 3분의 8만 쓰면 되겠네. 이게. 그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기를. 요게 3분의 7이고요. 그쵸? 3분의 7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3분의 10이네. 빼기 4분의 1. 그러면 12분의 40 빼기 3, 37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아,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제 계산을. 알겠지? 앞으로는 나는 딱 이것만 써줄 거야. 알겠지? 그럼 나머지 니들이 해야 돼, 이제. 아니, 봐봐. 이걸 내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 이제? 결국 너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담컨대 이거 니들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100%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실수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오도록 되게 집중해야 되고, 찝찝하면 한 번 다시 푸셔야 됩니다. 한 번 다시 푸는 것도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겠죠.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 한 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좀 집중을 해서 글씨 잘 써가면서 부호 바꾼 거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좀 따져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요런 거만 쓰고 넘어갈 거라고요. 요런 거만 쓰고. 알겠어? 이거는 솔직히 이거 너무하지 않니? 이걸 내가 초등학생들한테 해주면 참 좋아할 텐데, 그치? 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막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벌써 다 계산하고 있어, 이렇게. 얼마예요? 이러고 있어, 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